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의 김동환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젠다는 아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맥스에 대해서 이제 맥스 안에 있는 아놀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5.1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5.1이 올라왔는데요. 이 5.1에 대한 의미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다우데이터에서 하는 다우 멤버스 소개와 거기 안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놀드는 마야만 지원했습니다. M&E 오토데스크 제품에서는요. 그리고 소프트 이미지는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우선 마야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야는 2017 버전부터 인수가 돼서 2017 버전부터 바로 포함이 됐었고요. 맥스는 이제 아놀드용 맥스, 그 맥스용을 만들기 위해서 2018 버전부터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 버전부터도 2019 버전에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2019 버전에서는 좀 더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놀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는 헐리우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렌더러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마야, 시네마 4D, 그 다음에 후디니, 그 다음에 카타나, 소프트이미지 이 5개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토데스크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맥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요 나머지 세 제품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느냐? 같이 지원을 합니다. 다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좀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이미지는 현재 오토데스크에서 단종이 됐습니다.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데요. 사용 유저들을 위해서도 지금 아놀드는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맥스 2018 버전인데요. 이제 2018 버전부터 이렇게 설치 파일 안에 아놀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맥스를 설치를 하시면은 아놀드가 그냥 깔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되고 이제 렌더 창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놀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렌더 셋업에서 이 렌더러를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보셨던 렌탈 레이가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레이도 안 보이죠. 그 이유는 2018 버전부터는 렌탈 레이가 빠졌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8 버전까지는 기본 렌더러로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 버전까지는요. 근데 2018 버전이 되면서 이제 멘탈레이가 빠지고 아놀드가 그 자리를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멘탈레이가 빠지면서 아이레이도 같이 이제 나가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아놀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최초에 설치됐을 때, 그러니까 맥스가 출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우선 맥스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인스톨 파일에요. 그 이후에도 아놀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업데이트는 뭐 버그도 있고요. 아니면 기능 업데이트도 있고, 아니면 기능의 향상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솔리드 앵글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이제 맥스를 새 버전이 나오면은 이제 해당 2019 버전이면 2019 버전 윈도우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넥스트 하시면은 그냥 설치가 되고요. 기존에 그 이후에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가 새로운 버전이 이제 렌더러에 가서 아놀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놀드 탭에서 이렇게 버전이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새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를 딱 켰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은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아놀드는
오토데스크에 인수가 되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맥스와 마야를 사용하시는 유저라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D Max UI,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렌더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 하실 때에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터마크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방식, 그러니까 렌더팜, RMS2를 이용을 해서 렌더팜을 사용하실 때에는 렌더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맥스를 실행하면서 아놀드 라이센스가 같이 열리게 되는데요. RMS 툴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맥스의 렌더링 부분만 그 클래스만 띄우기 때문에 아놀드 라이센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놀드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시면은 내 컴퓨터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내가 맥스 그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터마크 없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 스틸리도.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백버너를 가지고 아니면은 데드라인을 가지고 렌더 팜에다 렌더링을 걸겠다. 그러면은 유료로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RMS 툴을 가지고 렌더링하는 방식은 가능한데 디스프리트 버켓 렌더 방식의 DR 렌더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설치하셔서 각각의 IP를 입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스 아놀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간단하게 미리 알아야 되는 부분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놀드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상단에 보시면 캐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레이트 쪽에 가시면은 지오메트리 부분과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카메라 부분에 아놀드에 관련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러에서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맥스를 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죠. 그리고 아놀드로 바꾸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수정에 관련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렌더로 바꾸고 오브젝트나 라이트를 만드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시면은 아놀드 그 해당 오브젝트 개체의 속성을 아놀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라이트에 관련된 필터에 관련된 이런 메뉴가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필터는 제가 또 나중에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거지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적용하신다고 해서 다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놀드 라이트에서 스폿으로 그 선택을 하셔야지만이 이 필터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놀드 메뉴죠. 아놀드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탭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V-Ray나 다른 탭들은 커먼 탭과 엘리먼트 탭은 그대로 남겨두는데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엘리먼트 탭이 AOV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용 채널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맵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놀드 전용 재질들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놀드로 바꾸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머티리얼 에디터 재질 창을 여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맥스는 그 창 자체가 재질 창 자체가 스탠다드 재질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스탠다드 재질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방식의 머티리얼이 아니다 보니 아놀드에서는 에러가 걸립니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맵도 보시면은 맵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맥스가 제공하는 맵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가시면은 레가시 모드를 체크를 하시면은 기존의 맥스에서 사용하시던 기존 맵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맥스 2019 버전에는 우드에 관련된 지금 여기 우드 맵이 있지만 이거가 아닌 새로운 그 나무 재질에 관련된 특수한 맵을 요번에 2019 버전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맵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이런 레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재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을 열 때마다 이런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에러들은 기본적으로 아트 렌더 방식으로 기본 UI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아트 렌더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직접 개발한 그 재질 렌더러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방식의 렌더러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에서 렌더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면은 기본 재질 창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피지컬 머티리얼로 바뀌기 때문에 열었을 때 이런 에러들이 표시가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덕션 렌더 모드만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놀드에선 액티브 쉐이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 렌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모드로 확인을 하고 좀 더 빠르게 재질이나 라이트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로덕션 렌더에서 렌더링을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맥스가 제공하고 있는 스탠다드 라이트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놀드에서 제공을 하는 아놀드 라이트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지컬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중에서 포토메트릭 라이트 중에서는 선에 관련된 라이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 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렌더에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쓰시는 렌더는 이제 아놀드 렌더와 아마 AOV입니다.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퀄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모든 메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OV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관련된 그 모든 메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메모리나 아니면은 오류 발생에 대한 표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ASS 파일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놀드 렌더 탭과 AOV 탭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샘플에 대해서 이제 아놀드 렌더에서 이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아놀드는 기본적으로 렌더 엔진은 하나입니다. V-Ray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렌더, 뭐 블루포스트 렌더, 뭐 여러 가지 렌더들이 이제 렌더 엔진들이 있습니다. 렌더 엔진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이 값이나 아니면은 캐시 값을 만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렌더 엔진을 공부를 하시고 그 렌더 엔진마다의 메뉴나 성격을 또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놀드 렌더 엔진 하나입니다. V-Ray에서는 블루투포스와 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엔진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샘플을 가지고 퀄리티를 잡아갑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좀 특이하게 디퓨즈에 대한 샘플과 스페큘러에 대한 샘플 등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운스에 레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따로따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에 대한 샘플 값이 있고 전체를 아무리 올려도 뭔가 계속 그
노이즈가 생겨 있다라면은 그냥 샘플을 낮추시고 디퓨즈를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가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 카메라를 많이 올리시면은 굉장히 속도가 늦어집니다. 맥스를 키시면은 여기에 아놀드 렌더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렌더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아놀드 렌더가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3, 2,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값을 1로 바꾸면은 현저하게 13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카메라가 아니라 디퓨즈 부분만 이렇게 낮추면은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을 올리시면은 렌더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쉐이더볼을 하나 꺼내 놓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피지컬 카메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놀드에서 제공을 하는 보시는 스탠다드 서페이스 재질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에 관련된 재질은 여기 보시면은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이제 기본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아놀드 렌더에 액티브 쉐이드 모드를 해놓고 렌더링을 걸게 되면요. 자, 카메라를 우선 락을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보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제가 선택을 해서 라이트에 들어가서 아놀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라이트나 하나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실시간으로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한 2개 정도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에 대한 수정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강도와 그 다음에 그 익스포저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선 이제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걸리고 있다 보니 이제 속도나 제가 이제 컴퓨터 퍼포먼스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빨리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렌더링이 카메라로 지금 제가 낮췄는데요. 우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렌더 셋업이 이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얘를 1로 낮추면은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은 굉장히 빨리 렌더링이 되면서 노이즈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들을 이제 여기 보시는 다른 수치를 가지고 이게 컬러의 디퓨즈에 관련된 노이즈다. 아니면 스페큘러에 관련된 노이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올려주시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왜냐하면 보시는 것 수치가 굉장히 높지가 않죠. 높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올린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카메라 AA 값과 적당한 그 디퓨즈나 요소에 대한 그 샘플 값들을 조정을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AO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셨던 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원하시는 채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채널을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디퓨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퓨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애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이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값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아놀드 5.1 엔진, 지금 이제 아놀드 맥스의 2점대에서는 5.1 엔진을 쓰게 되는데요. 5.1부터는 우선 디노이즈 기능, GPU를 이용한 디노이즈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해주시면은 일반적인 채널과 디노이즈가 되어 있는 그 채널을 따로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죠.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실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카메라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는 것 같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실시간이 되면서 액티브 쉐이더 모드에서만 됩니다. 이렇게 채널을 확인하시고 디퓨즈에 지금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디퓨즈에 대한 샘플 값을 좀 더 높여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스페큘러에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스페큘러에 대한 노이즈를 좀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디퓨즈에만 제가 디노이즈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디노이즈 채널을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 데이터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마 그 창에서 인터넷에서 members.com dowdata.co.kr 또는 네이버에서 다우 멤버스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다우 멤버스로 가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우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오토데스크에 로그인을 하셔서 오토데스크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세미나나 지금 있는 온라인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